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좀 더 정확한 중국 경제 이야기 차이나 이코노미 채널 CC입니다. 오늘 중국경제금융연구소 전병 소장님 모시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날씨가 매우 더워지는 것 같습니다. 한여름입니다. 네, 더운 와중에 또 여러분들께 좋은 콘텐츠들이 보내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촬영을 임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저희가 미중 반도체 전쟁 시리즈 지난번에 첫 번째 시간을 했고요. 오늘 두 번째 시간인데요. 지난번은 굉장히 중요한 주제였던 것 같습니다. 바로 미국의 딜레마에 대한 얘기인데, 중국의 반도체 굴기를 가만히 둘 수는 없고 견제를 하자니 반도체 국산화를 더 앞당겨주는 상황이니까 이거에 굉장히 좀 큰 딜레마가 있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 딜레마에 대해서 미국은 어떤 해결방을 갖고 있는지 너무 궁금하거든요. 자기가 국산화 안 하고 대만 회사를 잡아다가 네. 국산화를 시키는 네. 그 TSMC가 미국에다 공장 6개를 짓겠다. 네. 이제 그렇게 얘기를 최근에 했죠. 그리고 어젠가요? 우리 문재인 대통령 방미하는 데 맞춰가지고 우리 삼성도 한 20조 정도? 네. 이제 텍사스 오스틴이든 어디든 이제 파운드리 공장 투자하겠다. 그리고 그건 이제 5나노짜리 네. 최첨단 라인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과연 이제 두 가지를 봐야 될 것 같아요. 정말 TSMC는 미국의 구세주인지, 또 미국이 그렇게 어트랙티브한 시장이면, 삼성이든 TSMC든 원래 거기다 공장 짓지, 네. 왜 이제 거기다 공장을 안 지었는가. 이걸 보면 조금 이제 문제가 있고, 우리 삼성도 어제 그렇게 발표는 했지만, 언제 완공하냐 그러면, 2024년에 완공하는 2024년이요. 그러면 이제 바이든 대통령 임기가 얼마 남지 그리고 그때 원하면 이제 상황이 굉장히 달라질 것 같은데 일단 한번 점검해 볼게요. 그래서 네. 반도체라는 게 뭐냐 그럴 때 저는 돌하고 빛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반도체 실리콘 웨이퍼 어떻게 만드는지 아세요? 모래에서 만든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 모래 찜질하고 나면 털고 나면 반짝반짝 붙는 거 있잖아요. 네네. 그게 규소거든요. 규소. 그거를 이 911, 99.999가 구조가 11개에 들어가는 그 정도로 깨끗한 순도로 만들어서 그걸 이렇게 봉우를 만들어서 그걸 얇게 우리 햄 슬라이싱 하듯이 그렇게 슬라이싱 한 게 웨이퍼고요. 순도 99%의 99가 아닙니다. 99.999. 네, 거의 100% 가까운 봉을 만들어서 그거를 슬라이스 햄처럼 싹 자른 게 웨이퍼란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웨이퍼는 봤는데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처음 알았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거기다가 그 얇은 웨이퍼 위에다가 지금 여러 가지 공정이 다 중요합니다만 보통 6대 공정, 8대 공정 얘기를 하는데 제일 중요한 공정이 리소그라피 공정입니다. 그래서 이따만한 설계도면을 손톱 크기에 2분의 1, 3분의 1 정도 되는 거기다가 다 집어넣는 방법. 그래서 병에다 코끼리 집어넣는 것보다도 더 어려운 일을 어떻게 하냐. 그거 하는 장비가 바로 리소그라피 장비입니다. 네. 근데 거기에 이제 그것은 우리 예전에 그 어린이들이 돋보기 가지고서 태양을 이렇게 한 군데 집적해가지고 이 가만종에다 불을 붙일 수 있듯이 네. 바로 빛으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돌하고 빛으로 만드는 황금이다 그러는데 무게로 따지면 이게 반도체 칩이 황금보다 훨씬 더 비쌉니다. 그래서 오로지 사실은 지천으로 널려있는 모래에서 갖고 와가지고 거기서 빛을 쏘아가지고 만드는 건데 여기에 가장 중요한 건 제가 지금 오른쪽에 그림을 그려놨습니다만 네. 돈이 들어가가지고 밑에다 칩이 나옵니다. 이거 돈 먹는 하마입니다.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는. 그렇죠. 거기에 가장 중요한 오늘도 말씀드릴 핵심이 바로 리소그라피 장비인데요. 우리가 노광 장비라고 말하는 그건가요? 그렇습니다. 네. 그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원래 맨 앞에 나오는 게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지금 미국이 파운드리를 못 해가지고 지금 TSMC를 목 비틀어서 이제 미국으로 오라는 거죠. 그래서 왜 이렇게 이제 파운드리가 커졌냐 그러면 말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술 난이도. 그래서 지금 2020년 현재 상용화된 기술이 보면 우리 삼성이나 TSMC가 5나노짜리 요 정도로 이제 미세로를 그리는데 인텔이 10나노 정도가 이제 하고 있고 그리고 나머지들은 12나노, 14나노, 22나노 이러고 있죠. 그래서 이게 기술 난도가 높기 때문에 지금 여기도 보시면은 인텔 하나 빼놓고는 미국 기업이 없어요. 글로벌 파운드리가 있긴 하지만 정상 안에 못 들어와 있고 그리고
이게 기술 난이도 높지만 집적도가 높아지면 반도체를 그 빛으로 이렇게 사진을 살짝 찍고 난 다음에 그걸 회로를 다시 파야 돼요. 네. 파고 그리고 그걸 다시 이제 씻기도 해야 되고 또 다시 화학약품을 붙여 이런 이제 시각 공정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14나노 같은 경우 한 64번 정도 하면 되는데 오늘 오면 160번 정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공정 수고가 확 늘어나면 그만큼 이제 돈도 많이 들고 에러도 많이 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투자 규모가 급증한다는 건데 130나노일 때는 회사들이 뭐 25개, 20개가 하다가 이게 130, 90, 65 쭉 해서 10나노, 7나노 들어오면 회사가 3개로 줄어들어요. 그래서 이유는 뭐냐면 이게 설비 투자 규모가 장난이 아니라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5나노짜리 그 5만 매짜리 정도로 하면 한 250억 불 정도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삼성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20조 정도 투자한다고 해도 5나노짜리 라인 하나 겨우 세팅할 정도 돈이죠. 그래서 이게 뭐 250억 불 이러면 25조인데 파운드리 시장에서는 20조가 큰 돈이 아니네요. 큰 돈이 아니라기보다는 네. 이거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나 소나기나 들어올 수 없는 그 삼성이나 TSMC 그리고 뭐 인텔 정도가 겨우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자연 어떻게 보면 그 진입장벽. 장벽이 생겨버린 거죠. 그러니까 미국이 이제 하기 어렵고. 네. 근데 중요한 건 지금 이제 돈 있다고 할 수 있으면 뭐 막 지르면 되지만 안 되는 게 바로 장비 문제예요. 그래서 네. 지금 전 세계 기업이 5나노로 들어가는데 지금 6대 공정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제일 중요한 게 지금 바로 보시는 네. 돋보기로 빛을 이렇게 이 한쪽으로 모아서 거긴 회로를 반도체의 조그마한 칩 위에다가 집적시키는 거. 이 장비가 바로 문제가 되고 있는 ASML입니다. 그 네덜란드의 회사인데 장비가 뭐 하여간 뭐 복잡하게 생겼죠. 그래서 이번에 그 우리 K 반도체 그 클러스터 만드는데 ASML이 들어오겠다. 네. 뭐 그래갖고서 하여간 이제 뭐 ASML도 주가 올라가고 그랬지만 그래서 이게 지금 그 5나노짜리를 하려면 EUV라고 이제 이 노광 장비를 써야 되는데 이게 지금 로직 제품 같은 경우에 지금 통신용 칩이나 뭐 이런 거 만드는데 5나노 가려면 한 시스템 한 개, 라인 하나 건설하는데 10개에서 20개가 들어가야 돼요. 아, 장비가요? 그렇죠. 그리고 D램 같은 경우는 이게 2대에서 10대 정도 들어가야 되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로직 라인 하나, D램 라인 하나 2개 한다 그러면 30대가 필요한 거죠. 기본적으로.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5나노가 이런 정도인데 이걸 전 세계에서 만드는 딱 한 나라밖에 없어요. 그게 바로 네덜란드 ASML인데 2020년에 몇 대 만들었냐면 35대 만들었어요. 근데 금년에 아무리 뭐 열심히 해도 50대 만들기 어렵다. 캐파가. 그러니까 1년에 한 기업에 한 라인 정도 주는 생산량밖에 안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거 만드는데 5, 6개월 조립하는 데만 그래서 10만 개 이상 부품을 이제 조립을 해야 되고 10만 개. 와. 그리고 이제 가격은 계속 올라가는데 네. 뭐 1,000억, 1,500억 지금 2,000억이 넘어가요. 한 대당. 네. 그래서 뭐 이거 2천만 원이라도 이게 그러는데 2,000억이 넘어가는 장비이기 때문에 이것이 난도가 높아져서 이 라인을 아무리 깔더라도 만들어 주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네. 5나노짜리는 뭐 삼성이 짓고 무슨 뭐 TSMC가 5개를 짓는 6개인데 다 좋은데 언제 짓냐가 중요한데 거기에 관건은 ASML의 이 장비가 들어가는 게 안 EUV 들어가냐. 장비의 생산 캡하고 관계가 있어요. 뭐 공장 짓는 회사가 몇 개를 짓는 그건 공장은 지을 수 있지만 물건이 나올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그 바이든 대통령이 반도체 회사들 불러놓고서 이제 중국 제재하기 위한 동맹을 하자 이렇게 얘기했을 때 거기 대놓고서 손들고서 이런 식으로 중국 제재하면 미국 기업 죽는다 이렇게 면전에서 얘기한 회사가 바로 ASML입니다. 굉장히 또 네덜란드 회사라 그럴까요? 그래서 네덜란드 회사라기보다는 자기네가 100% 시장 점유율을 갖고 있기 때문에 미국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더 이 상황을 더 정밀하게 볼 수 있는 위치에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네. 그 이유는 그거죠. 뭐 이게 이 제재를 해서 중국이 완전 죽어버리면 다행인데 죽지를 않고 국산을 해버리면 그러면 자기네가 맨 먼저 다치는 거고 그리고 미국 기업이 타격받을 수 있다. 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제재를 하게 되면 미국의 장비 재료 소재 회사들은 중국한테 못 파니까 그만큼은 이제 손해를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그렇게 사실은 얘기를 한 거죠. 그리고 이제 뭐 EUV 장비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비싸긴 해도 이게 처음 뭐 만들면 마진 안 남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DUV 장비들이
어떻게 보면 마진도 높고 만들기도 쉽고 그런데 DUV 장비가 중국이 수요가 굉장히 많죠. 네. 근데 이제 그 노광기 자체를 공급 못하게끔 미국이 막아놓으니까 이제 ASM이 열받아가지고 대놓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한 거라고 하죠. DUV 연구는 램리서치 정도에서는 만들 수 있죠. 아닙니다. DUV는 네. 그 니콘이나 캐논 이제 일본 회사들이 네. 이제 그런 회사들이 만들 많이 수가 하고. 있고 네. 지금 EUV는 뭐 ASML 외에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상태고 그래서 지금 TSMC가 계속 요즘 이제 드라이브 샷을 막 칩니다. 우리가 7나노짜리, 5나노짜리, 지금 3나노짜리까지 하겠다. 네. 그래서 N7, M5, N3이라는 게 이제 5나노 EUV, 3나노 EUV 이걸 이제 막 얘기를 하는데 문제는 이제 자기네들은 지금 5나노짜리를 그 고객들하고 지금 이제 공급하고 있고 4나노짜리를 이제 트랙에 집어넣고 22년에 3나노까지 하겠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문제는 지금 뭐 그렇게 잘 나가는데 이게 뭐냐 그러면 보시는 그 파란색 그 차트가 이게 실리콘 사이클입니다. 그리고 지금 노란색 선이 TSMC의 분기별 매출액이에요. 네. 그래서 뭐 TSMC가 이렇게 잘하는 것 같은데 주가는 계속 흘러내리죠. 그래서 그걸 놓고 보면 지금 2020년 이후로 이것이 TSMC의 이 파운드리 비즈니스 성장률이 계속 떨어져요. 2021년에 계속 빌빌거리죠. 네. 물론 이게 마이너스라는 건 아니고 한 16, 7% 정도를 가고 있지만 이 40% 돼서 계속 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반도체 경기는 뭐 슈퍼 사이클이다 어쩐다 얘기도 하고 또 요새는 또 아니다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지금 반도체 사이클은 요게 계속 아직 올라가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 반도체 사이클이면 TSMC 매출이 더 빨리 꺾였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게 비밀인데 네. 그것의 이제 이유는 첫 번째는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지금 이제 그 기술 얘기를 계속 해요. 그래서 언제 어떻게 되냐 그러면은 내년도에 아마 4나노 쪽으로 들어가는 건 삼성하고 TSMC밖에 없고 나머지는 뭐 전혀 거기 손도 못 대요. 네. 근데 이걸 계속 자꾸 강조하는 거죠. TSMC에서.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는 첨단 기술이다 그러는데 문제는 왜 이렇게 성적이 나쁘냐 그러면 성적이 나쁘다기보다는 성장률이 떨어지냐 그러면 첫 번째 미중 전쟁이에요. 그래서 전 세계에 지금 뭐 반도체 생산의 그 기업별로 보더라도 한 20% 이상을 중국이 하고 있는데 중국으로 이거 파운드리 나가는 것들 이거 완전 스톱을 시켰단 말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국에서 제일 큰 회사들이 뭐 하웨이인데 여기에 대한 중단을 시킴으로 인해서 TSMC의 매출이 크게 타격을 받는 거죠. 화웨이 매출.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그게 뭐 하웨이에 대한 매출액이 줄어들면 그게 삼성이나 뭐 애플로 가는 게 아니라 오포나 비보나 샤오미 같은 중국 회사로 가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국의 파운드리나 뭐 이런 쪽에 이제 오히려 의존도가 커지는 그런 현상이 하나 있고, 그리고 이제 그걸 커버해 줄 만한 미국의 수요가 그렇게 크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떨어졌고, 그 다음에 지금 보면 뭐 언론에서는 5나노가 남은 죽는 것처럼 막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TSMC마저도 금년 1분기 실적으로 보면 5나노의 비중이 14%밖에 안 돼요. 네. 나머지 86%는 다 5나노 이상이고 지금 이제 7나노 정도 하는 것이 한 35%. 그래서 실제로 5나노를 갖고서 드라이브샷 정도지 뭐 드라이브샷 쳐가지고 돈 못 따잖아요. 퍼팅을 잘해야죠.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놓고 보면 퍼팅이나 이게 어프로치는 이거는 오히려 7나노, 10나노, 이제 16나노 이쪽에서 돈을 버는 거지 이게 돈을 버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5나노는 네. 사실 돈만 들어가고 이게 잘 안 되는데 그다음에 이제 요거 기술을 보면 지금 5나노부터 130나노까지 이제 어디에 사용되냐를 제가 쭉 써놨는데 5나노 정도면 애플 14 정도에 들어가는 칩 네. 그리고 7나노 정도 돼도 애플 12 그 퀄컴 855 정도 들어가야 이게 필요하고 또 이제 고성능 그 가상화폐 요즘 비트코인 난리라서 네. 그 정도 아주 초고성능의 컴퓨터에나 5나노, 7나노가 들어가지 지금 예를 들어서 차량용 반도체 쇼티지 나서 난리잖아요. 네. 그거 14나노에서 16나노 정도면 뭐 고성능이고 대략 한 32나노에서 이제 110나노 정도로 만들어요. 자동차용 칩은. 그래서 인텔도 바로 만들어 주겠다. 네. TSMC도 자동차 칩 바로 만들어 줄게 미국한테 큰 소리 치는 이유는
이 공정 기술이 이게 16에서 한 130, 110나노 정도 이 정도이기 때문에 이 난도가 높지 않아요. 네. 근데 실제적으로 돈은 이쪽에서 버는 것이고 지금 5나노짜리는 크게 돈 버는 거 아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다르고 그래서 지금 이제 1, 4분기 데이터로 놓고 보면 5나노 비중, 7나노 비중 뭐 이제 이렇게 놓고 보면 아직 5나노가 14%, 7나노가 35% 그래서 그런 정도고 그 다음에 이제 매출액을 보더라도 뭐 엄청나게 버는 것 같아도 스마트폰에서 45%를 벌고 PC에서 35%예요. 그리고 뭐 자동차 얘기하지만 4%밖에 안 돼요. 네. 그래서 아직도 핸드폰에서 주로 이제 벌고 있는데 핸드폰의 이 수량이 늘지 않고 있습니다. 크게. 아, 시장 자체가. 그렇죠. 네. 그래서 이번에도 뭐 우리 삼성의 그 5G 스마트폰 시장의 점유율이 4등으로 떨어졌다. 네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시장 자체가 경기도 나쁘고 코로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또 그리고 지금 뭐 5G가 생각보다 잘 안 되잖아요. 잘 안 터지잖아요. 저도 네. 뭐 5G 폰이긴 하지만 이게 시내 어떤 지역에 가면 오히려 접속이 더 늦어져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그 부진의 한 요인이 되고 있죠. 이름만 5G 폰인 경우가 많죠.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그 TSMC가 아까 말씀드렸던 5나노짜리 같은 경우는 이것이 국가 안보 사업이지 사실은 크게 돈 되는 사업은 아니다. 그래서 TSMC가 지금 3년 동안에 $1,000억 투자하겠다. 그리고 아리조나에 6개 칩 공장 건설하겠다. 그리고 얼마 전에는 중국에다가 28만원짜리 난쟁이 공장 짓겠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미국과 중국에 다 다리를 놓긴 하는 거네요. 그렇죠. TSMC는. 네. 근데 이제 중국에서 그 난리가 났었어요. 우리 이런 거 받으면 안 된다. TSMC 공장 이거 반대해라 그러는데 네. 이제 중국 공산당은 좀 생각이 다르죠. 한국시보는 당장 급하니까 네. 그렇게 이제 철없이 얘기하면 안 된다. 네. 실리를 튕겨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네. 난징 공장은 그대로 가는 걸로 돼 있고. 이게 28만원이가 가능한 거죠? 그렇죠. 네. 10나노 이하는 안 되고. 네. 그래서 이제 지금 그 전 세계에서 제일 위험한 지역이 어디냐면 지금 뭐 한반도도 아니고 중동도 아니고 지금 대만 해협입니다. 네, 뭐 긴장감이 상당히 높다고. 그렇죠. 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거를 미국이 뭐 거기다 계속 이제 자극을 하고 중국이 대만을 통일하겠다. 이제 자꾸 미국하고 붙으면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중국이 대만을 무력으로 공격할 수 없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예를 들면 테크 측면에서 보면 TSMC예요. TSMC하고 UMC가 전 세계 파운드리의 64%를 해줘요. 네. 근데 미국의 이제 기업들의 파운드를 대부분 해주기 때문에 만약에 뭐 사람을 살상시키거나 이런 게 아니고 TSMC하고 UMC의 전기 설비하고 공장 설비만 정확하게 요격을 해버리면 그럼 미국의 IT 기업들의 칩 공급이 안 돼요. 네. 근데 그게 미국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게 전 세계로 다 미치기 때문에 그것은 아마 파급 효과는 뭐 코로나19 서브프라임 모기지하고 비교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미국으로서는 어떻게 보면 이게 TSMC를 브로킹해야 되는 이유도 있고 또 중국은 함부로 이게 이 대만에 대해서 사실은 말로는 그렇게 하지만 공격할 수 없는 이유가 반도체일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이 글로벌에 너무 많이 엮여있기 때문에 평화가 유지되는 측면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왜 그 6개나 짓겠다 막 이렇게 무모한 것처럼 보이게 얘기를 하냐면 TSMC 2020년 11월 기준으로 보면 매출액의 62%가 미국이에요. 네. 중국 17%밖에 안 돼요. 아시아 해봐야 11%밖에 안 되고. 근데 이게 이제 2020년 1분기는 아마 더 줄 겁니다. 그 중국 쪽이 하웨이 쪽이 빠지기 때문에 반토막 이상 날 건데 그러면 미국 비중이 60%가 넘기 때문에 미국이 고객이 있는데도 공장 짓는 게 맞죠. 그럼 미국에 짓는 것은 충분히 make sense 하다. 네. 근데 문제는 미국에 몇 나노짜리를 짓냐 이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5나노짜리를 지면 라인 하나 짓는데 155억 불 들어가요. 그래서 이거 3개 지으면 526억 불이 들어가야 되고 3나노짜리는 215억 불이 들어가는데 그럼 644억 불이 들어가요. 그래서 TSMC가 얘기하는 반도체 라인 3개 짓겠다. 네. 그러면 이게 500억 불에서 650억 불 정도 들어가야 되는데 2020년 기준으로 요 회사 매출액이 476억 불이에요. 순이익이 181억 불이고 그래서 이제 감가상각으로 보면 현금 흐름으로 보면 한 300억 불 겨우 나오는데 어쨌거나 하여간에 이것이 그 정말 3나노나 5나노짜리 첨단 라인을 연속으로 3개 짓는다고 하면
이건 있는 돈 탈탈 털어서 다 이제 짓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 지금 세계적인 아까 보셨지만 오나노의 수요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네. 그렇게 이제 공장을 지어야 될 사실은 사안이 아니다. 그리고 이 공장은 뭐 말뚝 쳐서 1년 만에 더 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삼성 같은 경우도 뭐 여유 있게 잡았지만 3년에서 4년 정도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지금 이제 TSMC가 뭐 라인 3개를 짓겠다, 6개를 짓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조금 뻥이 심하다. 약간 블러핑일 수 있다. 그렇죠.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투자 능력으로 보더라도 어렵고 네. 그리고 2001년부터 2020년까지 12인치 웨이퍼 팹을 몇 개 졌냐 그러면 TSMC가 5개를 지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4년에 하나 정도 짓는 게 정상이라는 거죠. 원래 기존의 속도대로라면 그렇죠. 근데 지금 만약에 1년에 하나씩 예를 들어 공장 착공을 해서 3개 라인을 연속으로 짓는다 이렇게 되면 바로 이제 삼성까지 거기다 가설을 하게 되면 세계 시장 바로 오버 캐퍼시티가 되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TSMC 얘기는 상당한 부분이 이게 블러핑이다. 그래서 미중의 그 전쟁 과정에서 미국에 조금 환심을 사고 또 어떻게 보면 미국으로부터 더 많은 이제 지원을 끌어내기 위한 전략적인 걸로 봐야지 우리 삼성은 영 못하고 TSMC가 미국 시장 다 먹는 것처럼 이렇게 보는 것은 완전 넌센스다. 그리고 생각을 해보면 우리 삼성도 바보가 아닌데 그러면 오스틴 공장을 확확 늘리지 왜 평택 공장을 늘리냐 이거죠. 네. 그래서 그거는 한번 나간 기술은요, 다시 집 나간 기술은 돌아오기 어려워요. 그 이유는 뭐냐 그러면 지금 이제 우리가 미국으로 간다고 하면 첫 번째 인건비가 장난이 아니에요. 네. 우리가 지금 인당 소득 3만 불인데 미국 6만 8천 달러 이렇잖아요. 네. 그 기본적으로 이게 2배 이상이고 또 한국에 있는 엔지니어들이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럼 그 사람들의 비용, 인건비, 해외 주재비를 하면 비용이 확 올라가요. 그리고 두 번째는 숙련된 노동자가 없다고요. 예. 이미 뭐 30년, 40년 전에 다 해외로 가버렸기 때문에 반도체 라인에서 일할 만한 숙련 노동자가 없다는 것만 수율이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 수율이 안 맞다는 거죠. 그래서 뭐 그런 것, 이제 그렇게 놓고 보면 이게 지금 미국이 공장을 지으라고 하는 것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로 봤을 때 기업이 수익성을 목적으로 해서 라인을 투자하는 것이 맞지. 지금 미국이 반도체 공장 여기 지으라는 것은 자세히 읽어보시면요. 바이든 얘기는 거기에 일자리가 6,000개 생긴다, 3,000개 생긴다. 그걸 얘기를 해요. 네. 저게. 네. 근데 최첨단 반도체 공장에서 지금 일자리 때문에 거기 공장 짓는다. 그건 많은 지름길이죠. 저게. 그래서 그게 이제 미국이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국산화를 자기가 안 하고 이제 외국 회사들 불러가지고 국산화하는 것. 그럼 실제로 미국은 인건비 따먹게 하는 거죠. 근데 그 인건비가 싼 인건비가 아니라고요. 네. 그랬을 때 정말로 외국 기업이 하틀리 돈 벌려고 거기에 투자를 하는 거냐? 아니면 센 놈이 자꾸 이제 목을 비틀려고 하니까 이제 마지못해서 하는 척을 하는 거냐 놓고 보면 지금 TSMC의 이런 이제 누가 봐도 좀 무리스러운 3년에 1,000억 불 투자해서 라인 3개를 만들겠다든지 뭐 6개를 짓겠다든지 이런 것들은 굉장히 이게 블러핑이 심한 거다. 있는 대로 믿으면 안 된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게 한번 나간 이 라인을 다시 불러들이는 것은 그것은 뭐 굉장히 긴 시간이 필요한 것이지 TSMC라는 대만의 회사 하나 불러왔다고 해서 이게 바로 문제가 해결해주는 사안은 아니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럼 한 가지 여쭤보니까 최근에 TSMC 주가가 급락을 해서 굉장히 국내에도 충격을 주고 있는데 이 원인은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요? 그래서 그게 이제 설이 여러 가지 있지만 첫 번째는요. 그 코로나19가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TSMC가 주가가 올라갔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미국이 사준다고 하는 기대감이 하나 있었는데 아까 보셨지만 네. 그 중국으로 나가는 물량의 감소를 미국이 커버하지 못해준 실적인 문제가 하나 있고 네. 두 번째는 타이완이 이게 코로나 청정지역이었어요. 네. 그러다가 이제 코로나 갑자기 이게 확 올라오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코로나 샥이 같이 있는 거죠. 그래서 뭐 TSMC의 개별 기업의 문제냐,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나왔죠. 개별 기업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대만 전체적인 그렇죠. 상황이 있다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예, 미중 전쟁, 특히 이제 반도체 전쟁에 대해서 두 번의 시간에 걸쳐서 말씀드렸는데 이게 미국의 딜레마가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 생산 공장이 없다는 부분, 바이든 대통령이 상당히 고민일 것 같은데요. 그거의 해결을 뭐 인텔도 있지만 TSMC의 미국 공장 증설, 요거로 해결할 것 같은데 사실 그거에는 한계가 많이 있음을 소장님과 함께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소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